목동 6단지가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됐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확정으로 목동 6단지에는 최고 50층 높이 2,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흉기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의 종류와 사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서부 간선도로 내 영등포 구간과 금천구 구간의 차로 폭을 줄이고 보행로와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목교와 광명대교 구간에 있던 입체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해 서부 간선도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목동 6단지가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됐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확정으로 목동 6단지는 최고 50층 높이 2,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또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경관이 형성되고 차량 중심의 구조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목동 6단지의 신속 통합 기획 확정으로 현재 신속 통합 기획이 추진 중인 7, 8, 10, 12, 13, 14단지 등 모두 6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흉기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요즘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딸도 키우고 하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들고 다니고 갑자기 누가 와서 확인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쇼핑 검색어 순위에는 호신용품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용품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 3단봉이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호신용 경보기입니다. 살짝 누르고 당기면 불빛과 함께 경보음이 크게 납니다. 경보기는 가볍고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호루라기보다 소리가 큽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얼굴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뿌려야 효과적입니다. 3단봉은 위협을 가하는 상대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지듯이 잡아서 45도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펼치시면 돼요. 긴 무기다 보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셔야 돼요. 치거나 찌르거나. 단 사용이 서툴면 뺏길 수 있어 평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잡히면 보통 이렇게 심겨루기에서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거리를 벌려 빠르게 도망가고,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우산이나 가방을 활용하여 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호신용품이 있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해서 흉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클 등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호신용품이 도리어 범행 도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호신용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사용법을 좀 숙지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석대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최근에 일어난 이 등산로 살인 사건, 범죄에 너클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전기 충격기로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공격해 살인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호신용품이 되레 이제 범행 도구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까?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그 총포 도검 단속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엄격하게 우리나라가 총포나 도검은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신용품 하면 뭐 삼단봉, 분사기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제재나 단속이 되는 그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호신용품은 삼단봉이라든지 또 이런 그 제품들은 호신적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아니한, 요즘에 뭐 새로운 호신용품 나온 게 너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 사용될 때는 흉기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 호신용품이 공격용품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호신용품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불법한 범행 목적으로 쓰면은 불법 용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호신용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든 또 살상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이 흉기들이 온라인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어떤 우리나라 법률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 목적으로 어떤 처음에 그 만들어진 목적이 공격용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총포나 도검 이런 그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해지지 않는 것들은 아직은 어떤 그 호신 가능성이 있고 공격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호신용품을 쉽게 판매하고 산다는 거는 아무래도 법률 규정상 그러한 어떤 공격이나 또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호신용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불법적으로만 이용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스프레이나 삼단봉을 이제 많이들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자칫 이 호신용품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던데 유의할 점도 좀 같이 짚어주실까요? 그 호신용품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방 공격을 방어할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대검이나 칼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목적으로 삼단봉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도에 따라 대응 그 무기도 같아야 돼요. 상대방이 말로 하는데 우리가 공격이다 보고 삼단봉을 꺼내 휘두른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위험도란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몽둥이나 칼이나를 가지고 공격했을 때 삼단봉에 거기에 대해서 보호 목적으로 삼단봉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한 그 비례성에 상당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활용은 오히려 호신용품이 불법하게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끝으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예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범행 발생 사건이 많고 그동안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 안전도가 높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유사 모방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인터넷 확산되고 거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석대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의 한 먹자골목에서 흉기와 3단봉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26일 자정쯤 연신내 먹자골목에서 40cm가 넘는 흉기와 3단봉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 A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젊은 남성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은평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 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 30분쯤 은평구 구산역 인근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밤 10시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부 간선도로 내 영등포 구간과 금천구 구간의 차로 폭을 줄이고 보행로와 녹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로와 녹지가 생기는 곳은 목동교에서 신정교 2km, 광명교에서 금천교 1.7km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또 오목교와 광명대교 구간에 있던 입체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해 서부 간선도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 변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 녹지 공간 등을 만드는 등 축구장 6개 면적에 달하는 친환경 공간을 만들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 6월 서부 간선도로 보행 친화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인 공법을 적용해 공사 시작 전부터 붕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한 언론사는 국회대로 일부 구간에 엎어놓은 디귿자 형태의 강관 구조물에서 위쪽을 생략한 11자 방식의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시공이 이례적이고 붕괴의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공법과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11자 방식의 특정 공법 제안서는 완성된 설계 도서가 아닌 기술 제안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1단지에서 3단지에 보행 녹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28일 한 언론사가 서울시가 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서울시는 양천구가 제시한 보행 녹지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은 공원 등 다른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임대주택만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방사능 청구제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는 검사 확대를 위해 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5배 이상 늘리고 반복적인 검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에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행정국장과 가족정책과 안전관리과 등 13개의 부서로 구성돼 매월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 생활 안전 종합대책 수립 등이 진행됩니다.